지금은 천만감독, 액션 거장이라 불리는 류승환. 한때 노가다판을 전전하며 영화를 꿈꾸던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학 문턱조차 밟지 못했고 영화를 찍을 돈이 없어 남들이 쓰고 버린 짜투리 필름을 구하려고 다녔던 사람. 오늘 우리는 정해진 길을 걷는 모범생이 아닌 지독한 도끼 하나로 대한민국 영화판에 우뚝 선 액션 키드 류승환과 그의 처절한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 류승범을 책임져야 했던 가장 류승환. 그는 생계를 위해 건설 현장 노동자, 건물 청소부, 학습지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오직 하나, 액션 영화였습니다. 성룡의 아크로바틱한 액션과 이소룡의 절권도에 열광한 류승환은 비록 돈은 없어도 날 것이 진짜 액션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결심하죠. 하지만 충무로에는 족보도 없고 정식 영화 교육을 받지도 든든한 제작비가 있지도 않았죠. 그에게 있는 건 오직 영화를 향한 지독한 갈증뿐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영화학교 대신 현장을 택한 류승환은 데뷔작 실패 후 평론가로 활동하던 박찬욱의 날카로운 글에 반해 무작정 그를 찾아가 인연을 맺습니다. 이를 계기로 박찬욱이 차기작 3인조 연출부로 합류한 그는 온갖 잡무는 물론 직접 매맞는 단역까지 소화하며 몸소 현장감을 익혔습니다. 비록 영화 3인조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류승환 곁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스승 박찬욱의 모습을 보며 어떤 악조건 속에도 영화를 찍어야 한다는 강한 도끼를 품게 되죠. 97년 장선우 감독의 영화 나쁜 영화를 찍고 남은 자투리 필름을 얻어다가 단편 패싸움을 완성해 독립영화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98년에 또 다른 단편 현대인을 완성하여 한국 독립 단편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자 패싸움과 현대인을 묶고 악몽,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를 추가하여 한 편의 극장용 장편으로 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돈이 없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필름을 쓰고 출연료를 줄 수 없어 지인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돈을 벌고 밤과 주말에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영화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촬영 현장은 처참했어요. 조명기구가 없어 공사장 작업등을 켰고 액션합을 맞추다 진짜 코뼈가 내려앉아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그냥 촬영을 강행했죠. 필름이 부족하니 롱테이크로 길게 찍을 수 없었고 짧고 강렬한 컷 위주로 편집하게 되는데 이것이 훗날 류승환만의 스피디한 액션 리듬이 됩니다. 또한 화려한 세트장이 아닌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게릴라시로 찍은 영상들은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던 날것의 진실함을 담아냈죠. 악조건 속에서도 기어코 만들어낸 태도가 류승환을 움직인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선택한 차선책들이 오히려 영화의 스타일이 된 것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연 배우가 촬영 직전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겁니다. 제작비는 이미 바닥이 났고 당장 배우를 구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때 류승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 바로 집에서 빈둥거리며 누워있던 친동생 류승범이었습니다. 양아치 배역이 필요한데 집에 양아치 한 명이 누워있더라는 유명한 일화처럼 류승환은 동생을 설득해 카메라 앞에 세웁니다. 전문 배우가 아니었던 류승범의 날 것 그대로의 연기는 오히려 영화의 리얼리티를 극대화했습니다. 당시 양아치 그 자체였던 친동생 류승범의 연기는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데뷔로 기록되었으며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류승범이 칼에 찔려 비틀비틀 걸어나오며 쓰러지는 장면에서 때마침 하얀색 눈이 펑펑 내리며 비극적인 장면에 의도치 않게 서정성이 더해지며 잊을 수 없는 한국 영화의 명장면을 만들어냈죠. 이것이 바로 충무로 변방의 류승환이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2000년 총 제작비 6,500만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틈틈이 찍어왔던 4부작 옴니버스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메이저 상업영화 홍보비도 안 되는 돈으로 만든 이 영화가 2000년 하이퍼텍 나다 극장에서 개봉하자 대한민국 영화계는 발칵 뒤집힙니다. 거친 노이즈를 뚫고 나오는 압도적인 에너지와 류승범이라는 괴물 신인의 발견. 16mm 필름으로 찍은 이 거친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신드롬을 일으킨 것이죠. 충무로에 괴물이 나타났다며 평단은 열광했고 관객들은 이 거칠고 뜨거운 액션에 매료되었습니다. 단 한 개관에서 시작된 상영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류승환은 단숨에 한국의 타란티노라는 별명을 얻으며 메이저 데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누구보다 기뻐한 건 스승 박찬욱이었습니다. 그는 류승환의 영화를 보고 내가 가르칠 게 없는 천재가 나타났다며 극찬하기도 했죠. 지금까지도 류승환과 박찬욱은 서로의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봐주는 든든한 동료로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훗날 류승환 감독은 회상합니다. 가장 겸손하게 만들었던 첫 영화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나에게 영화는 공부가 아니라 생존이었다고 말이죠. 그는 좋은 카메라가 없어서, 좋은 대학을 안 나와서 영화를 못 찍겠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악조건을 자양분 삼아 자신만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그는 비주류라는 열등감을 독창성으로 취환했고 가난이라는 환경을 절실함이라는 무기로 바꿨습니다. 26년 전 먼지 날리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그 청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위대한 건 화려한 액션 때문만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만들어낸 류승환의 그 도끼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무언가 시작하기에 조건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거창한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부딪히는 실행력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데뷔의 순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거장의 처절했던 데뷔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사랑하는 손치콕이었습니다. 안녕.